회로는 역시 회로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전기 기기를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를 공부하면 돼요. 거의 전기를 처음 하는 그 수험생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 회로를 갖다가 보는 법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회로 이론은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입문 수업에는 제가 주안점을 회로 이론을 보는 방법, 회로망을 보는 방법을 주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로 제가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입문 수업을 통해서 회로 이론 그림을 갖다가 회로망을 보는 법을 좀 익숙해지자, 그런 쪽에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회로 이론 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로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 회로를 다룰 줄 알아야 회로 이론을 공부를 잘 해야 다른 모든 기타 전기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전기를 다뤄보자. 역시 회로 이론은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로는 암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 위주로 해서 회로를 직접 다루는 기법을 터득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회로는 역시 회로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은 저항의 병렬이죠. 병렬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왜 병렬이냐? 전류 흘려보세요. 전류가 흘러가서 이렇게도 나눠지고 이렇게도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나눠 흘리면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려요? 나눠서 흘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 얘기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작아진 저항값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분자는 곱하고 분모는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얘가 10옴이고 얘가 20옴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옴 곱하기 20옴이고 얘는 10옴 플러스 20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얘는 30옴이고 위에는 200옴 되잖아. 그럼 약 몇이에요, 이거? 약 7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7옴 조금 덜 나오겠죠? 3020이니까 약 7옴. 그러니까 원래 있던 10옴보다도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왜요? 전류가 가는 길이 많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니까. 우리 전기기사, 공사기사,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전기기기예요. 그래서 전기기사, 공사기사 시험을 보는 과목 중에서도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이 전기기기입니다. 그 과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전기기기를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과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기기를 들으실 때는 항상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은요, 이렇게 네 가지 기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기기기에서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죠. 그때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발전기 변압기를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원기기라고 그래요. 전원기기. 그러면 우리가 직류 전원기기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발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축전지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원기기죠. 자, 그럼 우리 축전지를 보시면, 건전지를 보시면, 이런 축전지가 만약에 12V짜리다. 그러면 그 축전지가 15V의 전기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 발생시킨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강의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발전기 원리는 플레밍의 오론수 법칙인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요즘은 자꾸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이전에는 시중의 관윤도 문제집에서 100%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20문제가요. 근데 2008년도 이후로 보시면 지금 20문제 중에 많게는요, 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옛날 참고서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옛날 참고서라는 게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배웠던 아주 모 출판사 그 문제집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책 번역판인데 아주 문제가 주관식, 객관식이 아주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 참고서가요. 거기서 요즘 새로운 문제를 많이 발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새로운 문제를 내가 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자, 이런 문제는 한 번도 기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새롭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입니다. 우리 전기 사업법에 해당되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100% 암기 과목이라는 겁니다. 암기 과목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암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반대로 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의 양이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내용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한 800조항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이 시험에는 출제 기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출제 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판단 기준만 우선 보시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전체적으로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판단 기준의 전기 설비 분야는 이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술 기준의 총칙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지능형 전력망. 요즘에 많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뉴스나 여러 매체 통해서 우리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분산 전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새로 제정되고 좀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좀 출제 빈도수는 아직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7번, 7장에 있는 국제 표준, 이 표준은 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외하고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 28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조금 집중하고 중요도를 좀 높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 1장 기술 기준의 총칙입니다. 여러분들 한 공부의 비중을 한 20% 정도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설로 제 3장입니다. 전설로죠. 우리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 종류, 그 다음에 지지물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지중전설로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제 3장 전설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의 40%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함이 그 다음에 차지하는 부분이 저 5장이죠.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입니다. 지금 이 강의실 또는 여러분들 댁에 계신 방 또는 거실 이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어떠한 규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가량 여러분들의 공부 비중을 차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보시면 1장은 한 31조 정도 제가 선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장은 한 11조, 그 다음에 3장은 55조, 그 다음에 또 5장은 한 53조 정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걸 또 다 하면 또 한 180조 정도 되죠. 또 이것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제가 기본 이론 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0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율성을 갖고 또는 적은 암기량으로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기가 뭐냐? 용어. 양자와 전자다. 양자는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다. 그럼 자기가 뭡니까? 자석의 N극과 S극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연고자석에 한 자기를 얘기하고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가 있어요. 전류. 자, 직류가 흐른다. 직류. 그러면 그 주위에 이때는 회전하는 자기력이 생겨요. 회전자기. 그럼 당연히 여기도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직류가 뭐냐? 여러분, 지하철. 서울 메트로 1, 2, 3, 4호선. 서울 도시철도 5, 6, 7, 8호선. 여기에는 직류 1500V에서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전기에너지 흐름, 이걸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직류가 흐를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선에 직류가 10A, 20A 흐른다. 그러면 일정 방향성에 여기 자기력이 발생하는데 거리가 같은 점은 그 자기력의 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은 자석, 즉 자기 사이에 심도 있고 또한 전류 주변도 자기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떠한 용어, 그리고 문자기호, 그 다음에 단위, 그리고 법칙, 이걸 크기를 구하는 법칙 정리,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를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동영상 강의 전체 내용의 한 70% 정도, 좀 욕심을 낸다 80%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기자격증은 뭐 취업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 의무 고용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얼마 이상, 이게 아주 돈이 드는 라이센스가 되죠.